자, 이번 시간은 이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가지고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범주부터 먼저 보게 되면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 차고 있다는 의사표시, 사기 강박에 따른 의사표시, 이런 것들이 이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될 것이고요. 이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라고 하는 것, 취소권 행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게 된다라고 이렇게 전제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두 가지로 해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예 취소를 하는 것이 하나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유효로 만드는 것을 추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출제 이슈는 두 가지로 쟁점을 삼게 될 것이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추인권자에 의한 추인에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대해서 취소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추인권자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능력자 있겠고요, 대리인이 있겠고요, 그 사람의 승계인, 이런 사람들도 추인권을 행사할 수 있겠고, 또 하나 차고에 따른 의사표시를 한 사람, 그 사람의 대리인, 승계인도 취소도 할 수 있고, 또 하나 추인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기 강박에 따라 의사표시를 한 사람, 그 사람은 스스로 추인할 수 있고 취소할 수 있고, 대리인, 승계인도 추인 등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이제 취소권하고 똑같은 맥락으로 접근을 해야 돼서 구조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취소권자, 이 사람이 취소를 할 수 있고 또 추인도 할 수도 있다 해서, 자, 이미 이제 여기서 주요한 이슈들 다시 한번 체크할 것 중에 하나가 제척기간이라는 개념이 이슈가 되게 되죠. 그래서 제척기간이라고 해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아무 때고 생각나면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지나게 되면 이때는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포인트죠. 그래서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내, 그 다음에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내, 둘 중에 하나가 지나게 되면 더 이상 취소권 행사를 할 수가 없다 해서 외울 때 이제 추삼 한십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가야 될 것이고요. 만약에 취소권 행사가 있게 되면 처음부터 무효가 되게 된다. 소급표라는 것이 기본 구조. 그리고 원칙적으로 선의 제3자 보호받을 수 있다 해서 하여튼 뭐 출제 이슈가 돼야 될 것이 이거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제척기간이라는 개념이 하나의 이슈가 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논의했던 거 추인이라고 하는 데서 두 문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소권 행사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확정적 유효로 만드는 것을 추인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요. 자, 이 중에서 추인의 시기에서 원칙적으로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추인을 해야지 효력이 있다. 이게 뭔 소리냐면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성년자가 됐을 때 차고에 따라서 의사표시를 했던 사람은 차고에서 벗어났을 때, 또 사기 강박에 따라 의사표시를 했던 사람은 사기 강박에서 벗어났을 때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근데 이런 것들은 거의 사이드 지문이고요. 이 파트에서 출제 이슈가 되는 것은 이 법정 대리인에 의한 추인에서, 자, 앞에서 우리가 이 대리인도 뭘 할 수 있다? 바로 이 추인이라는 것을 할 수가 있다라고 했는데, 법정 대리인의 경우 취소의 원인이 소멸되기 전에도 추인을 할 수 있다. 이게 두 번째 출제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요거 가지고 끊임없이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어려웠던 것이 법정 추인이라고 해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즉 취소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달지 않고요. 자, 추인권자가 법정된 일정한 행위를 하게 되면은 이때는 따로 이 추인을 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뒤에서 문제 가지고 접근해 가겠지만 핵심 이슈는 누가 추인권자가 또는 취소권자가 이 법률행위를 유효한 것으로 전제하고 일정한 행위를 해놓고 나중에 말 바꿔서 취소권을 행사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미성년자 자신의 법률행위 취소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근데 취소할 수 있는데 취소를 안 한 상태에서 이행의 청구를 한다 해서,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가 매도인이라고 했을 때 매수인한테 빨리 대금을 지급해라 라고 이렇게 청구를 해놓고 나서 나중에 가서 딴소리 하면서 나 취소할래, 이런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여기서는 이제 실제 문제를 풀어갈 때 누가 추인권자, 이 사람이 일정한 행위를 했을 때, 즉 스스로 또는 이제 대리인에 의해서 이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특정한 행위를 했을 때 나중에 가서 말 바꿀 수가 없다 해서, 하여튼 출제 이슈는 세 가지예요. 추삼 한십에서 제일 쉽게 나오는 것이 제척기간 도구하게 되면 어떻다?
이때는 더 이상 취소권 행사할 수 없다. 두 번째, 자, 추인 있게 되면 이때는 더 이상 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근데 이제 출제 포인트, 법정 대리인에 의한 추인의 경우에는 취소의 원인 소멸되기 전에도 추인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요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법정 추인이라고 하는 거. 자, 이렇게 일정한 행위를 했을 때 그때는 그냥 추인한 것으로 보겠다라고 해서 세 가지 묶어서요. 1년에 한 문제 구성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 등에 관한 주제고요. 구체적인 내용을 좀 검토를 해보게 되면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 딱 한 번 구성이 됐던 바가 있었고요. 자, 이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라고 하는 거. 자, 일단은 미성년자,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이렇게 세 명을 가리켜서 제한 능력자라고 부르게 되죠. 그래서 이 얘기는 공인중개사법에 가서 보게 되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 결격사유라고 하는 주제가 있었죠. 그래서 그 중에서 미성한파 이렇게 이제 스토리를 가게 되는데 그 중에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제한 능력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제한 능력자의 법률 행위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유효하게 계약이 성립되면 유효하게 계약으로서 효력이 발생하겠지만 취소권자가 제척기간 도구하기 전에 취소권 행사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게 된다. 이렇게 이제 가야겠고요. 그 중에서 제한 능력자 딱 하나만 출제 포인트가 되게 되는데 일단은 취소권자, 제한 능력자, 대리인, 승계인 등 어떻다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중요치 않아요. 누구 제한 능력자, 법률이 한 사람에 대해서 취소권 행사하게 될 테고 그나마 출제 이슈가 됐던 거 직접은 여기서는 이슈가 안 됐지만 추삼 한십에서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 그리고 법률이 한 날로부터 10년 내 행사가 돼야 된다라고 할 것. 그 외에 자 앞에서 했던 얘기가 중복되죠.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대해서 취소가 이루어지게 되면 소급해서 처음부터 무효인 것이 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부당이득 반환의 법리가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법률행위가 무효가 됐다라고 했을 때 기존에 주고받은 게 있으면 다 토해내는 것이 기본 법리. 이걸 우리가 부당이득 반환의 법리에서 민법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요. 제한 능력자 그 행위로 인해서 얻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해서 이게 뭔 소리냐면 제한 능력자가요 어떤 계약 등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일단 유효하게 성립하게 될 테고 만약에 제한 능력자 미성년자가 매도인이다. 그럼 계약금 같은 것을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계약금 같은 걸 받은 상태에서 이 제한 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를 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받았던 계약금은 돌려줘야 될 텐데 이때는 현존 이익 한도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이건 별 의미는 없는 것이 그럼 이제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계약 체결해놓고 계약금 받고 바로 또 취소를 해버리고 계약금 다 써버리고 안 돌려주고 이런 문제가 터지다 보니까 판례에서는 이런 얘기를 만들죠. 제한 능력자가 받은 대금 전부를 생활비로 소비했을 때 그 대금 전액을 현존 이익으로 추정을 하게 된다. 그래서 요 정도까지. 그래서 제한 능력 관련해서는 유일한 출제 이슈가 이거예요. 그래서 제한 능력을 이유로 해서 법률행위가 취소가 됐다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거죠. 이때 무슨 문제가 터진다. 지금 이 사람이 선의 제3자 보호 문제가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 특이한 구조예요. 선의 제3자 보호받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전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의 제3자 얘기는 이런 식이죠. 자, 갑이라는 사람이 제한 능력자다라고 전제를 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물건을 팔았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등기를 넘겨주거나 이런 상태에서 제한 능력자가 취소를 합니다. 그럼 이제 다시 등기가 원래대로 복귀가 돼야 될 것인데 문제는 이 제한 능력자가 법률행위를 했던 사람이 이걸 제3자에게 팔아버렸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이 내막을 몰랐었다라고 했을 때 몰랐던 선의 제3자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냐. 보호받지 못한다. 해서 뒤에서 차고 있다는 의사표시라든가 사기 강박했다는 의사표시 같은 경우는요. 선의 제3자라고 하는 사람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근데 유일하게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 제한 능력자와 법률 행위를 한 사람 그리고 그 뒤에 새로운 법률 관계를 맺게 되고 이 내막을 모르고 있었던 사람 이 사람은 어떻다 보호받지 못한다. 그래서 사실은 유일하게 지금까지 문제를 가지고 보게 되면 제한 능력을 이유로 해서 법률 행위가 취소가 됐을 때 쟁점 바로 선의 제3자라고 할지라도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 요거 하나만 기억하셔야 돼. 뒤에서 보게 되면 뭐 제한 능력자 관련해서 하나하나 대리니 뭐니 이런 것들을 끌고 들어오게 될 텐데 일단은 선의 제3자 보호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 요거 하나 쟁점 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답들 한번 체크해 볼까요? 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있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바로 추삼 한십에서 취소권 아무 때고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 한 날부터 10년, 경고되면 취소권 행사할 수 없다. 두 번째 추인이라고 해서 법정 대리인에 의한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되기 전에도 추인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아들이 어떤 부동산을 팔아먹었다고요. 그랬을 때 애가 잘 팔았네 라고 판단하면 아빠가 얘가 성년자가 되기 전이라도 다 추인할 수 있다. 요거 하나 이슈. 세 번째 이슈, 법정 추인. 문제 가지고 보셔야 돼. 취소권자가, 추인권자가 일정한 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마치 유효인 것처럼 취급해서 일정한 행위를 하게 되면 이때는 어떻다? 더 이상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게 세 번째. 네 번째,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 딱 한 가지입니다. 거의 출제가 되지 않고요. 이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 취소 관련해서는 선의 제3자라고 하는 사람도 보호를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걸 외우셔야 돼. 나중에 문제를 풀어갈 때도 얘들 어디 있나 찾아보셔야 되지. 그냥 막연하게 읽어보시게 되면 다 모를 얘기로 도배가 됩니다. 4개 보셨어요. 자, 5번째 항목. 자, 착오에 따른 의사표시라는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의사표시를 함에 있어서 자, 법률행위 중요 부분의 착오, 그 다음에 중과실이 없다는 전제에서 어떤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자, 이때는 우리 민법에서 취소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 논리구조는 중요 부분의 착오여야 한다. 이게 기본 출발점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 이슈가 이 착오를 일으키는데, 착각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이 바로 중과실이 없어야지 취소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맥락이 될 텐데 실질적으로 문제를 풀어갈 때는 두 가지예요. 자,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유의해서 아예 대가리 따서 외우는 게 빠릅니다. 해서 유의해 들어가면 어떻다?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할 거. 이게 기본 구조야. 자, 나중에 지문 보시게 되면 무조건 뭘 찾아야 돼? 유의해 들어갔으면 어떻다? 취소할 수 있다. 이걸 바로 치고 들어가셔야 돼. 그래서 착오에 따른 의사표시 얘기 나오면 무조건 끄트머리를 가서 봐야 돼. 취소할 수 있단지 없단지. 중간에 구질구질한 얘기들은 별 의미가 없고 유의해 들어가면 어떻다? 취소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 오표시 무효 원칙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취소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최근에 이제 문제가 상당히 까다롭게 구성이 됐던 사례가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기억하실 게 착오 나오게 되면 유의해 들어갔을 때 어떻다? 취소할 수 있다. 해서 유라고 하는 것은 유발이라고 하는 거, 이라고 하는 것은 이용이라고 하는 거, 해제라고 하는 거, 이렇게 세 가지 유발, 이용, 해제 들어가 있으면 취소권을 행사해서 소급해서 이 법률행위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해서 자, 요것도 그래요. 이게 이제 의미를 새기는 것보다 그냥 기계적으로 접근하는 게 훨씬 싸게 먹힙니다. 그래서 유의해 들어갔을 때 어떻다? 취소할 수 있다. 일단 외우고 시작을 하셔야 돼. 자, 그래서 이제 민법 109조 얘기인가요? 의사표시, 어떤 사람의 의사표시라고 하는 것은 법률행위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 취소하지 못한다. 해서 개념 자체가 그런 식이야. 중요 부분의 착오여야 하고, 두 번째가 중과실이 없을 때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런 식입니다. 자, 토지를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데 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토지가 앞으로 개발 예정지다 개뻥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옆에 있는 사람이 바람을 잡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줄 알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헛소문이야. 그랬을 때 이게 취소할 수 있을 것이냐 했을 때 논리구조가 유의해 들어가면 어떻다? 취소할 수 있다. 일단 이렇게 가셔야 돼.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취소할 수 없는 경우부터 보겠습니다. 오표시 무효 원칙이라고 해서 자, 지금 이제 거래 당사자가 X 토지의 매매 계약서, 그러니까 지금 거래 당사자 두 사람은 이 토지의 매매 대상물을 X 토지로 둘이서 합체를 받습니다. 근데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 등에 있어서
만약에 Y 토지로 표시를 했다라고 했을 때 이때 착오를 이유로 의사 표시를 취소할 수 있을 것이냐. 이건 이제 계약법이라는 개념과 연계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매도인이 있고 을이라는 매수인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서 X 토지에 대해서 사고팔기로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요, 계약서를 쓰고 말고는 별로 중요치가 않습니다. 우리 민법에서 계약이라는 것은 불요식 행위라고 해서 백날 계약서를 쓰고 말고는 전혀 법적인 효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그런데 굳이 계약서를 쓴 과정에서 실수로 지번을 잘못 표기해서 Y 토지로 표기를 했다. 그럼 Y 토지 부분은 무효입니다. 전혀 의미 없는 짓거리를 한 것이고 여전히 이들 사이에는 어떻다? X 토지에 대해서 의사의 합치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X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이 성립하게 된다. 그래서 Y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착오를 이유로 의사 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뭔 얘기냐면 애초에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면 뭐라고요? 취소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어떤 법률 행위로서 효력이 발생했는데 제한 능력자의 법률 행위거나 착오에 따른 의사 표시거나 사기 강박에 따른 의사 표시가 됐을 때 그때 바로 취소해서 이것을 소급해서 무효로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Y 토지 부분, 이게 등기가 넘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야. Y 토지 부분에 관한 부분은 어차피 원인 무효의 행위이기 때문에 계약서에 써놨던 등기가 넘어가던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다. 그래서 이때는 Y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착오를 이유로 의사 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다시 갑시다. 어떤 법률이 무효가 되게 됩니다. 무효가 되게 되면 애초에 처음부터 어떤 법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취소나 나중에 해제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테고요. 지금 취소를 한다라든가 해제를 뒤에서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것은 논리 구조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면 자,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거야. 일단 유효하게 법적 효력이 발생했는데 소급해서 무효를 만드는 것을 취소 그리고 해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이제 공부가 좀 되면 감을 잡는데 취소 같은 경우는 성립 과정에서부터 애초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한 능력 또 착오 사기 강박 때문에 어떤 법률 행위로서 효력이 발생했을 때 자, 원점으로 돌아가서 소급해서 무효로 만드는 것을 취소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해제라고 하는 것은 계약 성립 과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나중에 일반 당사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그걸 소급해서 무효로 만드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 부른다? 해제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다시 이건 뭐 길게 갈 것도 없어. X 토지에 대해서 두 사람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게 된다. 그러면 X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이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계약서에다 안 써도 되는데 써서 Y 토지라고 표시했다. 그럼 Y 토지라고 표시한 부분은 그 자체가 뭐가 된다? 전혀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 Y 토지 부분에 대해서 무효이기 때문에 소위 취소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시험 지문을 구성할 때 취소할 수 있다라는 명제가 있게 되면 그 앞에 뭐 있어야 된다고요? 유의해. 과정 필요 없어요. 지금 제가 과정을 설명을 드리긴 하지만은 별 의미가 없어. 어차피 시험 지문에는 지금처럼 설명드리는 것처럼 또박또박 해서 지문 5개를 구성하는 게 아니라 툭툭툭 치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취소할 수 있다라는 표현 앞에 유의해 해서 첫 번째 유발이라고 하는 얘기를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원래 그렇습니다. 중요 부분의 착오이면 중과실이 없다는 전제 하에서 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원래 논리 구조는 중요 부분의 착오이고 플러스 중과실이 없다라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어떻다? 이때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이게 기본 구조인데 시험 문제를 구성할 때는 그렇게 한꺼번에 다 문장에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판례 지문을 끌고 들어와요. 그래서 중요 부분의 착오이면 어떻다?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얼마나 이렇게 얘기 내면 좋겠어? 근데 그렇게 안 내. 이게 이제 판례 일부를 잘라내서 출제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자, 이런 경우입니다. 자, 지금 갑소유의 X토지에 대해서 을이 매수를 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을이 살 때 이 토지가 개발 예정지라고 개뻥을 당한 거야. 주변에서 분위기를 잡은 거야. 굳이 구체적으로 명시를 안 했는데 이 땅이 곧 개발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나 중요 부분에 착오니까 어떻다?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제 상대방 피고가 얘기를 하는 거죠. 계약서 봐라. 계약서에 어디 개발 예정지 이런 말이 어디 써 있느냐. 그런 말 안 써 있다. 따라서
저는 그런 착오를 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한 사안에서 법원의 판사가 얘기하기를 그 동기라고 하는 게, 매수의 동기라고 하는 것이 계약서에 명시가 되지 않았다라고 할지라도 이게 바로 상대방에 의해서 그 동기가 유발이 됐다라고 전제가 된다면 이때는 어떻다?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얘기 안에는 뭐가 전제가 되냐면 일단 중요 부분의 착오이고 플러스 그 동기라고 하는 것이 매도인에 의해서 주어진 경우, 매도인이 매수의 동기를 유발을 했다라는 전제가 쌓여 있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논리가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판례 지문을 이게 원래 이제 중요 부분의 착오이고 중과실이 없다.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취소할 수 있다. 이게 민법 조문이고 판례에서는 자, 이 긴 문장 중에 일부를 잘라내서 일부만을 확대를 해서 표현한다고. 그래서 유발됐을 때 어떻다?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이때 유발이라는 개념 자체는 중요 부분의 착오임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지. 그냥 일반적인 그 토지의 가격이 현재 시가가 한 1억 정도가 되게 될 사안인데 문제는 어떤 경우가 있게 되더라. 자, 이게 1억 5천에 샀단 말이야. 그러면 다른 데 다 1억 정도의 거래가 됐는데 1억 5천에 샀어? 그럼 판사가 생각해보니까 요것은 어떤 개발 예정지다 뭐다 이런 식의 앞에서 개수작을 했을 것이다라는 게 분명히 확인이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설령 계약서에 그 동기가 표시가 되지 않았다라고 할지라도 어떻다?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해서 첫 번째 유 보셨고요. 두 번째 자, 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원래 중과실이 있으면 어떻다?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게 기본 논리 구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근데 원래 중과실이 있으면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어야 되는데 자, 얘가 중과실이 있긴 있어. 자, 사겠다고 한 의사표시를 한 사람이 중과실이 있어. 어떤 소리야? 1억짜리 토지인데 갑자기 매수인이 1억 5천에 사겠다고 와서 바람을 잡는 거야. 그래서 매도인이 이 새끼가 미쳤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 동네 개발자 예정지 된다는 그 헛소문 듣고 와서 바람 잡나 보다 해서 옳거니 싶어가지고 이런 바보 같은 놈이 있나 해서 그걸 1억 5천에 매도했던 사안입니다. 그러면 이 매도인 입장에서는 다 1억의 시가가 거래가 되는데 굳이 1억 5천에 사겠다고 한 것은 상대방이 중과실에 빠져 있는 것을 이용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때 그 이용한 사람에 대해서는 보호받을 가치가 없기 때문에 중과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자의 중과실을 이용을 했으면 이때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논리 구조가 중과실과 관련해서 중요 부분의 착오와 관련해서 자, 이게 상대방이 중요 부분의 착오와 관련해서 동기가 유발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어떻다? 이때는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하나 봐야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공부를 해야 될 게 잠깐만요. 이거를 다시 자, 여기 있었구나. 자, 여기 가서 이제 이용 얘기 있었고요. 마지막에 이제 해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 해제 얘기는 짬뽕이 좀 돼 있는 그런 사례가 되게 될 텐데요. 자, 지금 이런 식입니다. 갑이라고는 매도인이 있게 되고요. 을이라는 매수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을이라는 매수인이 착오에 따라서 의사표시를 했던 사안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착오에 따라서 의사표시를 취소하려고 하는 그런 와중에 먼저 매도인이 매매 대금의 미지급을 이유로 해서 아예 먼저 뭘 하는 경우가 있더라. 해제하는 경우가 있더라. 그래서 이 해제를 하면 매도인은 뭘 주장할 수 있냐면요. 바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매수인 입장에서 벙찌는 거야. 중요 부분의 착오이고 중과실이 없다는 전제에서 취소를 먼저 해서 자, 손해배상 책임을 피하려고 했었는데 먼저 매도인이 해제를 했다라고 했을 때 이때 이 매수인이 이미 무효가 된 이 계약을 또 한 번 취소할 수가 있게 될 것이냐 해서 취소할 수 있다고 이렇게 판례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만약에 착오에 따라서 의사표시를 취소하게 돼서 소급해서 무효가 되면 이 착오에 따라 의사표시를 한 사람은요 바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게 됩니다. 근데 가만히 있다 해제를 당하게 되면 어떻다? 이때는 지금 이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돼요. 그래서 일단은 키워드를 잡아내셔야 돼. 매도인이 뭘 했을 때? 해제했을 때 매수인은 뭘 할 수 있다?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요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일단 조금 이따 문제 가지고 설명드릴 텐데, 유의해 들어갔을 때 뭘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게요, 거의 16년간의 데이터 전부예요. 좀 이따 문제 보시면 이 정도까지 나오지도 않아. 어쨌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라고요? 유의해 들어가면 어떻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갈 때는 항상 방법이 뭐냐면, 자, 끄트머리를 봐야 돼. 취소할 수 있단지, 취소할 수 없단지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돼. 이 긴 문장을 읽어서 여러분들이 암기했다가 줄줄줄, 요건 요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거의 힘들어요. 그래서 일단 취소할 수 있단지, 취소할 수 없단지를 먼저 확인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문제 거의 다 해결해 낼 수 있어요. 자, 마지막 주제, 사기 강박에 따른 의사표시의 취소라고 하는 거. 요건 이제 출제 빈도가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해서, 자, 사기, 그리고 강박의 의미부터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 중에 사기에 관련한 부분이요. 자, 우리 판례에서는 사기라는 표현 대신에 기망행위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위법한 기망행위를 당한 사람, 그래서 의사표시를 한 사람은 이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겠고요. 이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게 되면 소급해서 뭐가 된다? 무효가 되게 된다. 이렇게 그림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자, 그리고 선의 제3자는 보호를 받고요. 비교를 하게 되면 앞에서 제한 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를 했을 때 이때 소급해서 무효가 됐었고요. 선의 제3자 보호받는다. 이게 출제 포인트. 그 다음에 이제 사고에 따른 의사표시, 사기 강박에 따른 의사표시는 선의 제3자, 다시 제한 능력을 이유로 해서 법률행위가 취소가 됐을 때는 선의 제3자를 보호받지 못한다. 이게 포인트였었고, 자, 사기 강박에 따른 의사표시의 경우에는 선의 제3자 보호받을 수 있다. 이게 기본 구조가 될 텐데, 이건 뭐 지금 한 7년 사이에 두 문제 구성됐나? 좀 출제 빈도가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먼저, 자, 위법한 기망행위 관련해서 아닌 것부터 보겠습니다. 통계적으로 그나마 많이 나오는 것이 교환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이 시가를 묵비하거나 허위 고지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건 기망행위가 아니다. 여기서 얼핏 생각해보면 이게 이제 기망행위처럼 착각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런 거 있잖아요. 손해보면서 장사한다고 물건 파시는 분들 우리 손해보면서 물건 파는 거라고 세상의 모든 장사꾼이 항상 하는 얘기가 손해보면서 물건 판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나는 저 사람이 손해보면서 물건 파는 줄 알고 샀더니만 알고 보니까 어머 이거 사기쳤어?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할 거야? 취소하겠다. 이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가의 묵비, 허위 고지라고 하는 것은 기망행위 범죄에 속하지 않는다. 그게 뭐 교환 계약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매매도 마찬가지죠. 매매할 때 지금 물건을 파는 사람이 아파트를 3억에 팔겠습니다. 원래 이거 3억 5천짜리입니다. 겁나 싸게 드리는 거야. 그럼 나중에 알고 보니까 2억 5천짜리. 내가 덤태기를 썼어. 그럼 내가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가 있을 것이냐. 취소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시가의 묵비나 허위 고지라고 하는 것은 기망행위의 범죄에 속하지 않는다. 제일 많이 나오는 질문. 답은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다소 과장된 상품의 선전 광고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죠. 다소 과장된 상품의 선전 광고. 요것도 어떻다? 바로 기망행위가 아니다. 해서 그럼 어디까지가 다소 과장된 상품의 선전 광고가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몰라요. 법원의 판사가 표현할 때 뭐라고요? 다소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 이게 바로 뭐라고요? 다소라는 표현 자체에서 갖는 의미가 이게 좀 봐줄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별 의미는 없어요. 근데 시험 지문의 판례에서 나오는 지문 중에 하나가 다소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 요거 좀 봐줄만 하다 이런 식의 취지. 나중에 지문 중에 그런 거 나와요. 어떤 등기가 유효냐 무효냐라고 이렇게 따져 물었을 때 다소 불일치한다. 그러면 어떻다? 그냥 봐줄만 하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가 되게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특이했던 거 한번 나왔었죠. 자, 요게 지금 16년 동안 판례 가지고 드물게 답을 뽑았던 사례예요. 그래서 우리 문제를 풀어갈 때 판례 또는 사례라고 보여지는 것들이 몇 개가 나옵니다. 근데 글쎄 시험 문제 답이 되거나 중요하게 이슈가 됐던 것들은 하도 더 외워갖고요. 이게 판례인지 사례인지 감히
안 와요. 익숙할 뿐이고. 근데 좀 드물게 이상한 판례가 뜬다. 좀 이따 이제 특히 차고 파트에서 판례들 쭉쭉 나오게 되는데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답을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 그 중에서 지금 이제 아파트 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양계약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이런 거 나와 있죠. 이게 이제 소위 사기의 하나의 예시가 됐다. 그런데 별거 아니고 아파트를 내가 분양을 받았어. 그래서 분명히 아파트 분양 광고할 때는 주변에 뭐 나무도 많고 녹지가 탁 트인 시야, 그 다음에 이제 녹지로 구성된 뭐 점점 이렇게 광고를 보고 갔는데 탁 트인 시야도 많은데 그 녹지도 있는데 잔디밭도 많은데 근데 그 밑에 다 무덤들이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어떻게 한다? 취소할 수가 있을 것이냐. 요건 취소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분양 받은 사람 앞에서 그 아파트 창문을 딱 열게 되면 공동묘지가 쫙 하니 펼쳐져 있더라. 이것은 분양계약자, 만약에 이 분양받은 사람 입장에서 분양한 사람이 그 얘기를 미리 고지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건 사기에 해당이 되고, 그래서 이때 사기를 이유로 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좀 특이했던 케이스죠. 그래서 웬만해서는 사기 얘기가 안 먹힙니다. 요 근래도 송도 쪽에서 그런 사건이 하나 판결이 나왔던 바가 있는데, 송도 쪽이 기반시설 부분이 원래 예정보다 많이 더딘 상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애초에 그 송도 쪽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을 받을 때는 이런저런 수많은 좋은 기반시설이 들어올 거다라고 하는 인천시의 발표를 아파트 개발 회사에서 그걸 분양 광고에다 집어넣어 놨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개발이 더뎌가면서 각종 편의시설이 하나도 안 들어오고 무슨 뭐 쓰레기 매립장인가 뭐 이런 거는 하나 들어오고 열받아가지고 사람들이 이게 취소권을 이제 바로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법원에서는 그 판결, 법원에서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첫 번째, 그 기반시설이 들어오고 말고 이런 문제는 개발업자가 자기가 직접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당연히 인천시에서 발표를 하면 그걸 활용을 했을 뿐이다. 그래서 어떤 사기라는 개념 자체는 여기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었던 사례. 만약에 취소할 수 있었다면요, 다 원점을 다 돌리는 거죠. 그런데 이때는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던, 딱 하나 지금 판례 중에 특이했던 사안이 바로 아파트 인근에 공동묘지가 있는데 이것을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다 사기에 해당한다. 그래서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요거 하나 특이했던 것이고요. 나머지 시가의 묵비, 허위 고지, 다소 과장된 상품의 선정 광고 등 바로 기망행위 범죄에 속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부터 가실 부분은 쉽게 가셔야 돼. 대충 듣고 버리셔야 돼. 이걸 파버리면 안 돼요. 왜? 거의 출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상대방이 사기를 했다고 하십시다. 아파트 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아파트 분양 광고를 했었다. 그래서 내가 사기를 당했다라고 해서 취소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상대방한테 뭘 할 수 있다?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취소권을 행사하게 되면 앞에서 뭐가 돼요? 소급해서 무효가 되게 될 것이고 받았던 이익들은 서로 다 돌려주는 부당이득 반환의 문제로 해결하게 된다. 근데 꼭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자, 모두 가능하다.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해서 자, 의사표시 취소를 하는 대신에 뭐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서 큰 의미 없어요. 내가 다시 갑시다. 내가 사기를 당해서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취소해서 소급해서 무효로 만들어버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또 하나가 뭐야? 손해배상만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자, 이런 게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제3자의 사기 강박. 그나마 이제 이슈가 되게 될 게 이야기가 될 텐데 자, 지금 원래 의사표시를 내가 했고 그 다음에 중간에 상대방이 있다고 하십시다. 근데 중간에 끼어있는 제3자 또 지나가는 과객 3이 사기, 강박 이렇게 했다고 한번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가 있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자, 만약에 의사표시 취소하게 되면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어떻다? 피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했을 때는 그때는 바로 취소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이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했다는 사실을 그 상대방이 알았을 때 또 알 수 있었을 때 그때 한해서 어떻게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해서요. 자, 그래서 요거 좀 다시 한번 보긴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 안 나와. 두 번째 이슈. 자, 제3자의 사기에 의해서 의사표시를 했을 때 상대방에 대해서 자, 취소를 한 대신에 제3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라고 할 것. 그리고 이제 시험 문제 유일한 답이 이거야. 자, 대리인이 사기 강박을 했을 때 그때는 바로 본인이 선의 무과실 몰랐고 알 수 없었다라고 할지라도 다 취소할 수 있다 해서 이 과정에서는 지금까지 문제 구조에서는 딱 한 가지야. 이 파트에서는 대리인이 사기 강박을 했을 때 무조건 어떻다? 취소할 수 있다. 다시 사기 강박을 이유로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야. 대리인이 사기 강박했을 때. 자, 이걸 이렇게 무식하게 외워야 돼. 지금 앞에서 차고 있다는 의사표시의 취소 얘기할 때 유의해 들어가면 어떻다? 취소할 수 있다. 어차피 사기 강박까지 묶어서 공부하면 대리인까지 엮어서 가는 거야. 유의해 대 하면 어떻다? 취소할 수 있다. 그냥 바로 치고 들어가. 먼저 외우셔야 돼. 유의해 대 해서 유의해는 앞에서 차고 있다는 의사표시에서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될 테고 대리인이 사기 강박했을 때 본인이 선의 무과실 중간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선의 무과실을 던져놔. 그랬을 때 바로 대리인이 사기 강박을 했을 때 무조건 어떻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해서 지금 이제 취소할 수 있는 경우 다시 가볼까요? 차고에 따른 의사표시의 취소 유의해 들어가면 어떻다? 취소할 수 있다. 자, 사기 강박에 따른 의사표시의 취소 대리인이 사기 강박을 했을 때 사연 겁나 긴데 어떻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가고 마지막 쟁점 자, 제3자에 의한 강박 똑같은 구조예요. 이건 설명만 드리게 될 텐데 자, 지금 이제 강박에 따른 의사표시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논리구조가 이런 식이죠.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되는 정도에 이르지 않냐고 이를 제한하는 정도를 가리켜서 우리가 이것을 강박이라고 부르게 된다. 이게 뭔 얘기냐면 앞에서 민법 103조 얘기와 비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민법 103조에서는요.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됐다. 그것은 무효가 되게 된다. 이에 대해서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정도에 이르지 않고 제한하는 정도 해서 그런 예를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바로 뭐가 있었냐면 저런 게 존재했었어요. 그 MBC 주식 기증 사건이라고 해서 저런 게 있었어요. 그 80년대 군부가 이 정권을 찬탈을 해가지고 그 좀 돈 좀 있는 분들 불러다가 국가의 어떤 자산을 헌납해라. 뭐 국가라고 해봤자 특수 몇몇 기관이 되게 됩니다. 진짜 국가가 아니야. 어찌됐든 그 당시에 MBC 주식을 기증을 약간 강요를 받았어. 근데 그 사람은 돈도 많고 등등했기 때문에 고문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고문하는 거 그냥 공짜로 관람시켜 준 거야. 그래서 어떻게 돼? 야, 이거 증여 기부 계약서 안 쓰게 되면 나도 언제든 저기 끌려가서 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분위기를 만들어. 그리고 나서 어떻게 기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집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라고 정중하게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이것은 그때 쫄아가지고 기부하겠다는 계약서를 썼던 사안에 있어서 이것은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정도는 아니다. 그래서 무효, 민법 103조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것은 뭐야? 분위기 험하게 잡아가지고 알아서 사인하게 만들었으니까 소위 강박에 따른 의사표시가 되게 될 것이다. 근데 강박에 따른 의사표시는 앞에서 공부하실 때 추삼한십이라는 게 있었어요.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는 한 날부터 10년. 요거 경과되면 어떻다? 더 이상 취소권 행사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게 80년도에 전두환 군부한테 재산을 강탈당했던 그분 입장에서 이 전두환 물러나고 그 다음에 이제 노태우 정부까지 물러나고 나서 93년도에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게 벌써 13년이 지나버린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반사회적 법률행위, 자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됐다라고 주장했던 사안이었고 대법원에서는 보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정도에 이르지 않고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받는 정도에 불과하다. 그래서 얘는 뭐야? 자, 강박에 따른 의사표시이고 강박에 따른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뒤에 사족이 붙죠. 추삼한십에서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날부터 10년 내 행사를 해라. 그럼 결과적으로 그 사람은 뭐냐? 80년대 기부하고 93년이 돼버렸기 때문에 법률행위를 한날부터 10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다?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사안이다. 이게 이제 정수성학계 사건인데 하여튼 이 얘기와 같이 연계가 됐고요. 그 다음에 좀 특이한 거, 자, 부적당 하나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부적당 하는 것도 뭐가 된다? 바로 위법한 강박행위에 해당이 되게 된다 해서,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는 외울 게 뭐라고요? 부적당. 절대 앞쪽을 읽으려고 하시면 안 돼. 지금 외운 게 안 돼. 유의해 돼. 해서 4개 제일 중요한 거 외우셨고요. 자, 위법한 강박행위, 범죄의 해악의 고지가 부적당한 경우에도 어떻다? 이것도 위법한 강박행위로 보게 된다. 그럼 이제 스토리를 이렇게 가는 거지. 유의해 돼 어떻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그림을 잡아야 되고, 그리고 앞에서 자, 사기, 기망행위의 범죄 관련해서 공동묘지, 고지하지 않은 거, 이것은 기망행위에 해당된다. 시가의 묵비, 허위 고지 등은 기망행위가 아니다. 그리고 위법한 강박행위였을 때 강박을 이유로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요. 자, 그때 위법한 강박행위의 범주 부적당했을 때도 뭐가 된다? 바로 위법한 강박행위가 되게 된다. 이렇게 그림을 잡습니다. 나머지 구조가 똑같아요. 상대방이 강박을 해서 내가 의사표시를 했다. 나는 뭘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 취소하는 대신에 경우에 따라서 뭘 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라고 할 것. 제3자가 강박을 했을 때, 자, 제3자가 강박을 했을 때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취소권 행사할 수 있고요. 자, 취소권 행사하는 대신에 제3자에 대해서 뭘 주장할 수도 있다? 바로 손해배상을 주장할 수도 있다. 근데 출제 이슈가 뭐라고요? 대리인이 강박을 했을 때, 이때는 바로 뭘 할 수 있다? 바로 설령 본인 선이 무과실이라고 할지라도 사기 강박을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파트에서는요, 이 강박의 범주, 부적당, 사기의 범주 관련해서 하나의 이슈 삼는 거, 요거 위법한 기망행위 관련해서 요구하고요. 그 다음에 아직 요 근래 오히려 안 나와서 제일 유력한 문제가 바로 이 얘기. 대리인의 사기 강박이 있으면 이때는 뭘 할 수 있다? 바로 사기 강박을 이유로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사기 강박 파트는 많이 안 나와요. 많이 안 나오는데, 자, 전에 나왔던 것 중에 제일 유력한 문제가 대리인의 사기 강박, 그리고 최근에 중간에 많이 안 나왔는데 그 강박 행위와 요것의 범주를 가지고 출제가 됐어요. 자, 요 정도가 취소할 수 있는 범죄 행위고, 잠시 끊었다가 지문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